더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세 가지 주요 뉴스 또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겨레 신문의 하어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더 뉴스 어떤 소식입니까? 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사용하던 자료 저장소가 전소하면서 약 75만 명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저장해둔 업무용 자료가 모두 소실됐다고 합니다. 완전히 소실된 거예요? 예. 뭐 개별적으로는 완전히 소실된 사람들도 있고요. 일부는 복구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은 업무가 좀 어려운 정도라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요. 그 정부가 2017년 구축한 G 드라이브라는 어떤 자료 저장소인데요. 그 공무원들이 업무용 PC 대신에 업무나 정책 자료를 보관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서비스에 지금 피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일단 전체 공무원들이 모두 당황하는 기색입니다. 그렇군요. 가장 관심사는 인사 아닙니까? 공무원들한테는요. 모든 조직이 그렇고요. 인사혁신처가 중앙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행안부 권고에 따라서 모든 그 부서 공무원들이 업무용 PC가 아닌 G 드라이브에만 업무 자료를 저장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자료 소실로 전 부서 업무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최근 한 달 동안에 개인 PC 파일 복구 또 이메일, 공문, 인쇄물 확보 등을 통해서 대체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메일, 공문 모두 현재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개인 PC부터 일단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장을 했으면 개인 PC 파일은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럼 복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겁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요. 어제 오전 기준으로 이번 화재 피해를 본 647개 정부 시스템 중에 99개 시스템이 재가동됐다고 밝혔는데요. 복구율이 15.3%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우체국 쇼핑몰은 아직 운영이 안 된다고 해요. 자영업자들이 거기다 물건 올려놓고 파는 분들은 손해가 크겠어요. 뭐 일단 피해를 보는 건 이제 추석 앞두고 그 관공서 업무가 필요한 그 시민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화제가 된 게 그 우체국 쇼핑몰 마비로 추석을 앞두고 한과 천상자 버릴 판이다. 뭐 이런 자영업자 호소 이게 화제가 됐는데요. 아, 그래요? 우정사업본부가 이번 우체국 쇼핑몰 마비 사태를 본 소상공인들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지원책을 어제 내놓았습니다. 화재로 인해 우체국 쇼핑몰이 먹통이 되면서 그 입점 소상공인들 피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그래서 내놓은 대책이 일단 구입하는 거예요? 대신 구입하는 거예요? 추석을 앞두고 일단 신속한 재고 소진이 필요한 식품류 우선 구매 대상이고요. 11억 원어치 직접 구매하기로 했고 추석 연휴 이후에는 이제 홍보용 물품이라고 합니다. 이 우체국 홍보용 물품으로 피해 업체 제품을 22억 원어치 구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가장 피부에 와닿는 대책 같아요. 현실적이죠. 현실적으로요. 잠시 후 3부에서 국민의힘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긴급 대응 TF위원 최영도 의원을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또 전해주세요. 두 번째 뉴스는 특정 종교인 당비 대납 의혹? 이번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을 향해 제기한 건데요.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 서울시 의원이 당내 경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특정 종교단체 신도 3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서 6개월 동안 당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일단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인 김경 의원이 말씀드렸던 종교단체 신도 3천 명 명단을 확보하고요. 그 사람들을 권리당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당비를 대납하겠다. 뭐 이렇게 제보자를 회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보자와 김 의원 그리고 김 의원 쪽 직원과 제보자 사이에 오간 대화 녹취록을 좀 상세하게 공개를 한 겁니다. 서로의 이제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니까요. 자, 녹취록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좀 자세히 전해주세요. 여기서 이제 실명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이 김민석으로 가시죠. 김민석으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보자는 알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이 통화의 주목적이 김시 의원이 종교단체 신도 3천 명을 동원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밀어주기 위한 뭐 그런 것이라는 게 진 의원의 주장입니다. 자, 각 당사자들은 모두 이제 해당 녹취록에 나오는 사람들 다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경 의원이요? 김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는데요.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이 지난 8월입니다. 8월에 만난 장정희 서울시 사교연맹 부회장이라고 밝혔고요. 이제 사교연맹 관련돼서 시의원한테 민원을 하니까
민원을 하면서 내가 관리하는 회원이 3,000명이다. 뭐 내년 지방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 뭐 그 다음에 이제 김경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원 가입 절차하고 그 방법 안내했을 뿐이고 장 부회장으로부터 당원 명부 뭐 한 명도 받은 사실 없다. 예. 뭐 김 총리가 언급된 거에 대해서는 그 장 부회장이 이제 국민의힘 싫고 민주당이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인사치레로 말한 거다. 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뭐 하겠다라는 거지 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처음 문국이 제기됐을 때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잠잠했는데 어제 보니까 당대표, 원내대표 다 나서던데요. 예. 원래 이런 의혹이 됐을 때 지도부가 나서는 건 약간 결정적 순간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모든 의혹에는 역풍이 불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게 된 것은 오히려 민주당 쪽의 반응이 배경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 총리실하고 김경우 의원이 나서서 김 총리와 무관하다. 뭐 이건 조작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 차원의 진상조사 지시했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 하라라고 지시했다고요? 예.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 정 대표가 지난번 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준석 의원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 때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그때도 그랬죠. 그게 이제 사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오히려 이거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사실 다른 의도도 좀 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국민의힘이 이번에 아주 본격적으로 지도부가 공세에 나선 건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포석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권 내에서 지금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내년 지방선거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죠. 그쪽에 대항마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견제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가장 곤혹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통일교 집단 입당 논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단 입당 논란을 상쇄하는데 아주 요긴한 카드다. 이렇게 맞불 같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수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진상조사가 진행이 돼야겠고요. 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더 뉴스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시끄러웠던 소식 가운데 하나가 윤석열 황제 수감 논란이에요. 이게 이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던데 교정 직원 7명이 윤석열 당시 이제 대통령이었겠죠. 24시간 수발했다는 거예요. 이 게시판이요. 현재 교도관이 자기를 인증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게시판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교도관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교도관일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1월에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서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당시에 교정 보안 직원 7명을 여기서 징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요? 7명을 징발해서 윤석열의 심부름꾼으로 부렸다. 이렇게 이제 글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요. 그 당시 때 보니까 그 헌재 심판 있을 때 계속 구치소에서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때 보니까 머리가 상당히 잘 정돈이 돼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 재판에 나온 걸 보면 머리도 염색이 안 돼 있고 약간 흐트러진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때 시절이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글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 후 법무부에서 감사해야 할 일 뭐 이게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이 어떻게 외부에서 들어온 미용사의 손질을 받았는지 그것을 지시한 자에 대한 책임 이것을 물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 법무부는 이제 감찰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시판 글은 현직 교도관만 쓸 수 있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댓글 80개 달렸는데요. 그것만 문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또 댓글도 달렸습니다. 이 댓글도 교도관만 인증을 해서 다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관련 사항을 조사한다는 겁니다. 다만 어려움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감 생활을 했는데 당시 전담 교도관 팀은 모두 근무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사실 이게 일이니까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전담팀은 근무 일지에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그 게시판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전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7가지인가요? 그 다 하나하나 따져보고 처벌할 사람 처벌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뭐 휴일 변호사 접견도 있는 것 같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주말과 휴일에 변호사 접견을 무한정하게 했다. 뭐 이런 있고요. 이야기가 있고요. CCTV 없이 4개의 홍거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독방이라고 하죠.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가면 양팔을 이렇게 벌려도 꽉 찰 정도로 아주 좁은 방이거든요. 그래요? 이제 혼거실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쓰는 방입니다. 네. 그런데 이 4개의 혼거실을 여러 명이 쓰는 방 혼자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것도 예. CCTV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CCTV가 없었다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어쨌거나 피의자로 구속이 됐고 예. 항상 그 감시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거든요. 이것 또한 반드시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마지막 소식 기자께서 고르신 더 눈여겨볼 뉴스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윤석열 씨 밥투정 이제 그만 이겁니다. 예, 그 윤 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네. 그 황제 수감의 밥투정, 자 무슨 말입니까? 예, 조금 더 이어가 보자면요. 정확히는 윤 전 대통령 쪽 이야기인데요. 사실 윤 전 대통령도 이 수감 생활 서바이브가 힘들 정도 뭐 이렇게 힘들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변호인단 주장인 거죠? 예, 변호인단 주장입니다. 뭐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예. 그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한 얘기인데요. 그 구속적 부심 당시에 출정됐던 예를 들면서 예.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점심 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구금된 상태로 재판에 참여하는 거는 인권 보장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컵라면 건빵 정도는 심하다. 이게 인권 침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 뭐 현재 재판 일정에 이게 참여하면서 예. 계속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면 끼니가 부실해져서 예. 뭐 생명의 위협도 있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컵라면, 건빵 이거는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어때요? 청취자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요. 예. 컵라면과 건빵은 먹어도 되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예. 이거 누가 제공하는 거냐고요? 예. 이 컵라면과 건빵 같은 경우에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요. 예. 뭐 이렇게 주장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치금이 있으니까 지금 3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예. 영치금이 있으니까 컵라면과 건빵이 아니고 충분한 브랜드의 빵과 밥과 도시락을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컵라면과 건빵은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예. 또 특히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법무부가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에 안과 질환과 관련돼서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2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기도 했고 안과 질환을 포함해서 건강 상태가 그렇게 크게 나쁜 상태는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장관도 한마디 했던데요. 예, 뭐 정성호 법무장관이 인권 문제를 거론한 거에 대해서는 뻔뻔하고 후한무치한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의 현재가 어떤 상황인지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걸 잊지 말길 바란다. 뭐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겨레 하화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